안녕하세요. 여러분들께서 내가 산 종목은 왜 자꾸 흘러내리는지 타점이라고 생각해서 샀는데 자꾸 흘러내리는데 손절을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매수 타점을 잡거나 손절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느끼시는 것 같아서 오늘은 매수 타점 잡는 데 도움되는 팁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고점 근처 또는 매물대 근처에서 매수하셔서 이제 올리시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영상을 보신 다음에는 앞으로 고점에서 올리시는 일은 없도록 눌림목 매매 정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수 타점 잘 잡는 법이라고 해서 일단 5가지 스텝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장대 양봉을 수반한 의미 있는 1차 상승이 나온 종목을 찾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파동의 속성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 상승 이후에 조정을 기다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하락하던 주가가 하락을 멈추고 다시 상승으로 전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지를 받는지를 확인을 해야 해요. 지지를 받는지 아니면 더 빠지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는 스텝이 필요하고, 보통 이 스텝을 많이 놓치시면은 타점이라고 생각하다가도 지지를 못 받고 빠지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지에 이제 몇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는지를 확인을 하고 매수세랑 같이 매수를 한다. 이렇게 5스텝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의미는 1차 상승입니다. 조건은 거래대금 300억 이상인 종목에다가 종가가 이제 15% 이상 상승한 종목을 걸러내야 됩니다. 최근에는 거래량이 좀 적다 보니까 거래대금의 조건을 좀 완화해가지고 300억 이상, 좀 더 타이트하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500억까지도 되는데, 왜냐면 300억 이상 해도 요새는 한 10대 개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종가 15% 이상 상승인 애들을 집중해서 보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런 장대 양봉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세력의 유입을 의미를 하거든요. 왜냐면 개인이 하기에는 거래 대금 규모도 그렇고 좀 힘든 부분이 많아서 보통 이런 의미 있는 장대 양봉이 터지면 세력이 유입을 했다라고 판단을 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그때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면 더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걸러진 이 종목들이 어떤 테마에 속하는지, 그리고 이 테마 중에서도 대장주에 속하는지를 판단해서 대장주를 위주로 매매를 하는 것이 수익 확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파동의 속성인데요. 엘리어트 파동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상승 우파가 나온 다음에 파, A, B, C파를 거치는 파동 속성을 가지고 있다. 엘리어트라는 사람이 발견해가지고 파동 이론을 만들었는데요. 근데 문제 뭐냐면은 이거를 국장에 대입해보면 거진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따라서 매매하지 않고 있고요. 보통 3파까지는 맞는 것 같아요. 상승 1파, 2파, 3파. 그래서 제가 이용하는 것도 전체가 아니라, 그래서 의미 있는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온 종목에 대해서 조정을 거친 다음에 3파까지는 그래도 가는 경우가 많아서 여기까지는 먹고, 중요한 거는 1차 상승이 나온 종목은 2차 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다. 이 기본 속성을 활용해서 매매를 하는 것입니다. 3차 상승부터는 힘이 많이 약해집니다. 따라서 1차인지 아닌지 확인해서 2에서 3으로 가는 구간에 있는 애를 먹는다. 많은 분들이 1차 이렇게 급등 나오면 추격 매수 또는 위에 고점에서 잡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반드시 상승을 하면 조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구간까지 내려올 때까지 이제 기다리는 것, 이게 필요하거든요. 왜냐면 상승한 주가는 매물 소화라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매물 소화를 위해서 조정 기간이 반드시 나오는데, 조정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감소하는지 확인을 해야 하고요. 따라서 이제 주가는 다시 반등할 기회를 주거든요. 이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그 반등이 어디서 나올지는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하락이 멈추는지, 그 지지를 받는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조정이 끝난 종목이 지지를 받는지를 확인하는 것인데요. 지지를 받을 때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캔들, 두 번째는 패턴, 세 번째는 수평선, 네 번째는 이평선. 요 4가지 카테고리에서 지지를 받는지를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캔들 얘가 지지를 받을 때에는 첫 번째는 도지 캔들, 두 번째는 망치형 캔들인지, 세 번째는 상승 장악형 캔들인지, 네 번째는 샛별형 캔들인지 확인해야 되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도지 캔들과 망치형 캔들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패턴은 가장 많이 듣는 쌍바닥 패턴, 그 다음에 역캐쇼 패턴이 나왔는지, 그 다음에 쓰리바닥, 이자반드, 이 패턴들이 나온다면 지지를 받고 돌리려고 한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닥에서 매수세가 유입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패턴들이 나오거든요. 세 번째는 수평선 지지를 받는
유형인데요. 첫 번째로는 1차 의미는 장대 양봉 중심선에서 지지를 받는지, 두 번째는 지지 저항선을 확인을 하는 게 좋아요. 두 번째는 피보나치 되돌림. 일목균형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서 지지가 또 잘 나옵니다. 네 번째는 이평선 지지. 이평선 위에 있는 주가가 내려올 때는 이평선의 지지를 받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리고 5이평을 올라타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번째는 도지 캔들인데요. 도지 캔들은 시가와 종가가 같거나 거의 유사한 그리고 위아래 꼬리가 달린 캔들이 되겠습니다. 이 캔들의 의미는 보통 캔들에는 양봉이랑 음봉 두 개만 있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 세 번째 캔들이 도지 캔들인데요. 뭐냐면은 그 추세의 전환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락 중인 애가 도지 캔들이 나왔다 하면 상승으로 바뀔 수 있겠다. 상승 매수세가 매도세보다 더 세지는 구간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상승하다가 도지 캔들이 나오면 매도세가 매수세보다 세지는 구간이 오는 걸까? 라고 이제 힌트를 주는 되게 유용한 캔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망천 캔들은요, 목통보다 더 긴 아래 꼬리가 있을 때 망천 캔들이라고 합니다. 의미는 밑으로 쭉 빠졌다가 올라오잖아요. 그 밑으로 쭉 누가 팔았는데 밑에서부터 누가 다시 사 모으는 거죠. 망천 캔들은 하락을 끝내고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 아니냐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상승 장악형은 제가 캔들을 못 찾았는데 뭐냐면 이 세 개에서 가운데 빼고 이렇게 음봉 떨어지고 다음에 양봉 나온 캔들을 상승 장악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이에 이제 이렇게 도지 캔들 들어간 애를 샛별형. 얘들도 마찬가지로 하락이던 거를 지지하고 상승으로 돌릴 수도 있는 패턴이다. 다음은 이제 패턴입니다. 첫 번째는 쌍바닥 패턴.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패턴입니다. 두 번째는 역캐주얼이라고 해가지고 이 쓰리바닥이 나오는데 가운데 있는 바닥이 가장 저점이고 여기 양쪽에 있는 파동이 어깨처럼 좌우로 거의 비슷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형태의 패턴이고요. 이렇게 쓰리바닥을 지난 다음에는 보통 상승이 나오기도 해서 얘네들도 저점을 다지는 패턴에 속합니다. 쓰리바닥 또한 쌍바닥 했지만 한 번 더 내려오면서 바닥을 좀 더 세게 다지는 거고요. 더 중요한 거는 저점을 높이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하락 추세를 상승으로 돌리는지 확인을 하는 거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V자 반등. 훅 하락했다가 훅 올라오는 각도가 굉장히 센 패턴입니다. 매수세 요인은 마지막으로 확인할 때 5일선을 올라타는지를 보시고 매수를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대화제약인데요. 9월 26일에 1,000억 원의 거래 대금을 터뜨리고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요. 3일 정도 조정을 받은 다음에 거래량이 줄고 있죠. 그 다음날 24%까지 급등하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타점을 잡냐 했었을 때는 분봉을 뜯어보면 됩니다. 분봉으로 가져서 10월 2일에서 4일로 가는 사이 30분봉을 보시면 여기 첫 번째 급등한 날 30분봉의 장대 양봉이 확인이 되실 거예요. 아래에 여기 봉 중심선이 있는데 봉 중심선을 클릭하셔가지고 장대 양봉에 갖다 대면 이게 중심에 선을 그어주거든요. 그랬을 때 정확하게 봉 중심선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다음날 급등하는 패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1선으로 봐도 정확하게 60분봉 장대 양봉의 중심선 터치하고 급등을 하는데 이렇게 장대 양봉의 중심선 자리는 되게 의미 있는 지지를 받는 자리일 때가 많거든요. 일봉에서 매수 타점을 잡기 힘들 때는 분봉, 직장인들은 너무 짧게 가져가서 보기는 좀 어렵잖아요. 30분 봉 정도라도 지지하는지 체크해보면 좋습니다. MTS 들어가도 똑같이 이 기능이 있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 종가 매매 해도 되고 다음날 무너지는지 확인해서 안 무너지면은 시가 매매를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제 검색기에 포착된 종목인데요. 갑타머 사이언스입니다. 얘 같은 경우도 10월 7일 날 급등이 나온 이후에 장대 양봉의 중심선을 그어보면 이틀 조정이 나온 과정에서 아래 꼬리를 중심봉을 딱 찍고 다음날 상승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처럼 조정이 나올 때 거래량이 마찬가지로 감소를 하면서 봉 중심선에서 지지를 받는지 확인을 해보고 지지를 받으면 종가 매수나 분할 매수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중심봉이 2332원인데요. 분봉을 한번 보면 이 자리에서 중심봉과 30분봉의 62평이 겹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지지하는 패턴이 동시에 겹치거나 많으면 많을수록 지지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따라서 이평선에 지지를 받는다거나 또는 중심선 라인이다 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조금 더 과감하게 매수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100%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지지받을 거라고 100% 장담하지 말고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를 확인하고 매수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짧게 보면 이때 갑자기 2.5% 하락을 했는데 그 다음에 바로 아래 꼬리를 달면서 매수세가 들어왔거든요. 여기 매수가 증가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매물을 한번 털어주고 그 다음에 아래 꼬리를 달면서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을 확인하면 그 다음에 다시 5위평을 올라타는 모양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는 충분히 매수를 해봐도 괜찮은 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수세가 들어오는지 확인을 하고 매수를 하는 것도 안전한 매매 방법이 되겠습니다. SY 스틸이라는 종목인데요. 7월 2일에 560억 거래대금이 터진 장대 양봉인데 한 일주일 동안 조정을 받은 다음에 이 장대 양봉의 중심선을 지키고 다음날 급등을 했는데 여기서 패턴을 보면은 거래량도 감소를 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분봉을 보면 이 라인이 일봉의 중심선 라인인데요. 보시면 이날 긴 아리꼬리가 달린 도지 캔들이 나오고 저점을 더 이상 낮추지 않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여기 이 저점을 지키면서 아래 꼬리를 달고 최저점이 일봉의 중심선 라인을 터치하고 다시 올라와서 이후에 계속 도지 캔들을 형성을 하고 그 다음날 바로 급등을 하는 패턴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이렇게 쌍바닥 형태를 만들고 있죠. 그리고 이때는 올랐다가 매물 소화하는 과정을 거쳐서 매물을 다 털어낸 다음에 고점도 여기서 샀던 사람들의 매물을 다 소화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저점을 찍은 다음에 캔들이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지지받을 때 이때 종가 매수를 하면 그 다음 날에도 충분히 수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11%까지도 올랐네요. 캔들에서는 하락 중에 도지 캔들이 나오면 더 이상 하락을 멈추고 상승 보낼 신호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아래 꼬리 망치형 캔들이 나오면 얘도 저점 캔들이 된다.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크게 보면은 쌍바닥 패턴이 되죠. 저점을 지켜주면서 올라가는 쌍바닥 패턴 또는 역해된 숄더 또는 쓰리바닥 그런 것들 확인을 하면서 매수를 하면 좀 더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매매 방법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국장의 시황 파악부터 좋은 종목 선정, 매수 타점 잡는 방법, 그리고 손절 라인 이탈했을 때 손절을 안전하게 하는 방법, 비중 매매 하는 방법 등 일련의 매매 시나리오에 대한 강의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주식 매매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이 영상에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